안녕하세요. 네일쇼쇼쇼 박경아입니다. 완연한 가을입니다. 이제 추석도 지나고 우리 이제 열심히 다시 뛸 일만 남았는데요. 오늘은 뷰티샵, 네일샵 실전 경영 노하우 편 벌써 8번째 시간이네요. 8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업무 매뉴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미 여러분들이 매장 안에서 많은 업무 매뉴얼들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 업무 매뉴얼들을 좀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부분에 포커싱을 좀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좋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오래되신 원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자동화되어 있어요. 몸이 이미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몸과 입과 머리가 같이 동시에 움직이는 거죠. 예를 들면 조기에서 고객님께서 이제 거의 관리가 끝나가실 때가 됐으면 여기 고객님께서 또 방문하셔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눈치를 이렇게 탁탁 보시고, 내가 이 고객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저 고객을 어떻게 응대해야 되는지 이미 손은 움직이면서 눈은 왔다 갔다 하면서 머리는 그 다음에 프로세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원장님들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왜? 이건 바로 원장님들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노하우 때문이죠. 이 노하우. 우리가 이런 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안목지라고 합니다. 글이나 표로 만들어지지 않아도 이미 여러분들의 경험에 의해서 쌓여져 축적되어져 있는 노하우, 그 다음에 경험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안목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안목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새로운 신입사원이라든가 아니면 경력이 얼마 안 된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판단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리고 이런 판단을 하는 게 힘들 뿐만 아니라 판단을 하고 나서도 어떻게 응대를 해야 하는지조차도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는 무엇을 만들어야 되는지, 이럴 때 우리가 내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이라든가 내가 행동하고 싶은 제스처들 같은 것들을 글로 써놓는 거예요. 형식을 갖춰서 글로 써놓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형식지라고 합니다. 이 형식지를 조금 보기 좋게 문서나 표로 만들어 놓는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매뉴얼이라고 합니다. 매뉴얼.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치에 대한 노하우, 그런 것들을 글이나 우리가 막 이렇게 써놓은 글로 써놓은 것들을 우리가 형식지라고 합니다. 이 형식지를 가지고 완연한 글이나 표로 작성해 놓은 것을, 문서로 작성해 놓은 것을 저희가 매뉴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매뉴얼을 가지고 직원들이 잘 따라가거나, 그 다음에 직원들이 이 매뉴얼에 대해서 잘 움직이거나 라고 할 때 우리는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해요?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죠. 시스템. 종국적으로 여러분들은 이 안목지에서 시스템까지 가져가기 위해서 그 중간 단계에 많은 매뉴얼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매장에 가보면 매뉴얼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었어요. 매장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매출 관리도 해야 되고, 직원 관리도 해야 되고, 고객 관리도 해야 되고, 환경 관리도 해야 되고, 지난번 시간에 우리가 재고 관리를 배웠어요. 재고 관리에 대해서 배웠으면 재고 관리 매뉴얼들이 있어요. 어떻게 재고 관리를 해야 되는지 방법, 입고했었을 때는 어떻게, 출고했었을 때는 어떻게, 수량 체크는 어떻게, 언제, 어느 때, 얼마만큼,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은 사실 숫자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경험이 많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그냥 머릿속으로 계산하기는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해요? 표로 만들어져 있어야 되겠죠. 엑셀표로 탁 만들어져 있는 재고 관리 매뉴얼 표가 만들어져 있어야 되겠죠. 이런 거예요. 재고 관리 매뉴얼 표가 만들어져서 이걸 꾸준하게 한 달에 한 번씩 혹은 한 달에 2번씩 직원들이나 원장님이 자동적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면 바로 이런 것들이 시스템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자,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업무 매뉴얼을 작성하는 방법, 제가 3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누구나 알아보기 쉽게 문서나 혹은 표로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 원장님이 알기 쉬운 문서나 표 말고 원장님은 너무 뭐든 다 잘 알아요. 경력사원들은 뭐든 다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아니라 신입사원이 와도 아니면 다른 매장에서 일하다가 우리 매장으로 다시 취업해서 온 직원들이 와서 알아볼 수 있는
조직원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문서나 표로 만들어져 있어야 한다. 자, 두 번째는요. 대부분의 업무 매뉴얼들은 우리 조직원들이 어떤 업무 수행에 있어서 규범이나 규칙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자, 다시 할게요. 업무 수행에 있어서 규칙이나 규범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매장 내에서 업무 효율화를 기반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매장에서 재고 관리는 한 달에 한 번, 매월 15일에 한다.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그건 우리 매장의 업무 매뉴얼이에요. 이건 우리 매장의 직원들이 우리 매월 15일 날 우리는 재고조사를 하는구나. 그리고 매월 15일 재고조사를 하고 매월 20일 그 재고조사 량에 따라서 금액을 산정하는 재고 금액을 매월 20날 산정을 하는구나. 그래서 매월 20날 이후에 우리 매장의 수익이 어떻게 되는지 뽑는구나. 등등. 이렇게 해서 직원들이 이날은 무엇을 하는지, 그게 꼭 직원이 아니고 원장님이 직접 하신다 하더라도 이날은 내가 무엇을 하는 거야 라고서 스스로 그 다음에 매장 전체가 규칙과 규범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이것이 실질적인 매뉴얼과 시스템으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거창하게 굉장히 잘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만들어 놓기는 엄청 잘 만들어 놨는데 직원들이 보지 않아요. 그리고 거창하게 잘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말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죠. 예전에 제가 그 전에 회사 다녔었을 때 취업규칙 이렇게 두꺼웠었어요. 이렇게 정말 무슨 백과사전처럼 이렇게 두꺼웠었어요. 직원들이 그거 읽나요? 안 읽죠. 안 읽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아주 간소화시키고 정말 직원들한테 필요한 엑기스로만 한 6장짜리 취업규칙으로 다시 쭉 뽑아가지고 만들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는 거, 우리 매장에서 당장 정말 직원들이 이것만큼은 꼭 규칙과 규범의 인식을 가지고 시스템화 시켜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매뉴얼화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직원들이 읽고 숙지하고 따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직원들에게 숙지를 시키는 거죠. 그래야지만 그런 것들이 원장님들은 경험에 의해서 했지만 직원들은 그런 경험을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 오래 걸리는 시간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 그 업무 매뉴얼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업무의 효율을 가져다 줍니다. 자, 세 번째는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평가가 이루어지는 매뉴얼들이 있어요. 그래서 평가가 이루어지는 매뉴얼에 의해서는 원장님들이 피드백을 해주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 평가가 이루어지는 업무 매뉴얼에 대해서는 피드백을 해준다. 네, 이런 경우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고객관리 매뉴얼 중에서 컴플레인 응대 매뉴얼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컴플레인이 일어난 다음에 고객님께는 어떻게 응대하고 또 응대 후에는 우리 직원들에게는 어떻게 피드백을 해준다. 이런 것들이 분명히 원장님 머릿속에는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문서화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문서화가 되어져 있지 않은 매장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저희 매장도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직원이 컴플레인이 계속 걸려가지고 직원이 의기소침해 있어서 피드백을 못 해준 거예요. 더 의기소침해질까봐. 그런데 직원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당당하게 피드백 받고 싶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자기가 또 고치고 다시 성장하고 싶다라는 의사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걸 굉장히 협소하게 느꼈었구나 라고 해서 제가 제 스스로 반성을 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평가가 이루어지는 업무 매뉴얼에 대해서는 반드시 직원들에게 피드백을 해주는 것이 오히려 직원을 성장시켜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런 업무 매뉴얼들을 만드셔야 합니다. 세 가지 다시 정리합니다. 문서 또는 표로 만들어야 한다. 두 번째는 규칙과 규범이라는 인식을 갖게 한다.
세 번째는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피드백을 해줘야 한다. 네. 이렇게 세 가지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매뉴얼들을 한번 쭉 점검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약간 이제 시간이 조금 여러분들 여유가 좀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유 있는 시간에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한 주 건강하게 지내시고요.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 알람,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